어느 날 아침, 한적한 해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래밭 위에 커다란 고래 수십 마리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상처도 없고 병든 기색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물을 등지고 무트로 올라와 그대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끼얹고 힘을 합쳐 다시 바다로 밀어 넣습니다. 겨우 돌려보낸 고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해변으로 올라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요. 밀어 넣으면 다시 올라오고 또 밀어 넣으면 또 올라옵니다. 멀쩡한 고래 수십 마리가 왜 한꺼번에 스스로 바다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오는 걸까요? 그것도 살려주려는 손길을 마다하면서까지요. 고래가 해변에 올라와 죽는 일을 좌초라고 부릅니다. 한두 마리가 병들거나 다쳐서 밀려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건 건강해 보이는 고래 수백 마리가 한나란시에 같은 곳으로 몰려 올라오는 집단 좌초입니다. 이건 어전을 일이 아닙니다. 기록으로만 봐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해 왔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래가 이유 없이 해변에 올라와 죽는다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그는 왜 그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솔직히 덧붙였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봐왔고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은 질문을 던져온 겁니다. 대체 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 답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규모를 보면 더 아득해집니다. 2020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한 해변에서는 무려 400마리가 넘는 거두고래가 한꺼번에 좌초했습니다. 수백 명이 며칠에 걸쳐 구조에 매달렸지만 상당수는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2015년 칠레에서는 외딴 현만에서 300마리가 넘는 고래 사체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두 마리의 사고가 아니라 무리 전체가 통째로 세우러지는 일인 겁니다. 답이 없다고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몇 가지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놨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지형입니다. 집단 좌초가 자주 일어나는 해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닥이 아주 완만하게 부드러운 모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고래는 소리를 쏘아 되돌아오는 메아리로 주변을 파악하는데 이렇게 완만한 모래 바닥에서는 그 소리가 제대로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래 입장에선 갑자기 앞이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네, 눈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보는 동물에게 이건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일부 고래는 지구의 자기장을 일종의 나침반처럼 읽어 길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이 자기장이 잠깐씩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태양 폭풍이 잦은 시기에 좌초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래의 내비게이션이 잠깐 먹통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잃었다는데 그 길이 지구 자기장이라니 스케일이 남다른 길치인 거죠. 세 번째 용의자는 소리입니다. 특히 강력한 인공소음이죠. 2000년 바하마 앞바다에서 부리고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좌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근처에서 해군이 강력한 음파 탐지기 소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큰 소리에 놀란 고래들이 급하게 물 위로 솟구쳤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깊이 잠수하던 동물이 갑자기 빠르게 올라오면 사람 잠수부가 겪는 잠수병과 비슷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좌초한 부리고래들의 몸에서 그런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낸 소리 하나가 저 아래 고래를 벼랑으로 몰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소음에 유난히 약한 고래가 부리고래입니다. 워낙 깊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습성이라 큰 소리에 놀라 급히 솟구치면 그 압력 변화를 몸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나와 얽힌 집단 좌초에서 발견되는 고래 중에는 유독 이 부리고래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용 음파 탐지기가 고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여러 나라에서 고래가 많이 사는 해역에서는 이런 소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미리 고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소리 하나가 고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뒤늦게 배운 겁니다. 여기서 집단 좌초 특유의 좀 짠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올라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유력한 답 하나가 결속입니다. 거두고래나 범고래 같은 일부 고래는 무리의 결속이 대단히 강합니다. 평생을 어미와 형제, 무리와 함께 붙어 다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 이를테면 우두머리나 병든 개체가 어떤 이유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무리를 따라갑니다. 앞선 동료가 위험한 얕은 물로 들어가도 뒤따르던 고래들은 동료를 두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리 전체가 함께 무트로 올라오는 겁니다. 앞서 사람들이 겨우 바다로 밀어넣은 고래가 자꾸 다시 올라오던 것도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해변에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동료들이 울고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애써 돌려보낸 고래가 동료 곁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살 길을 두고 무리 곁으로요. 동료를 두고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무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은 고래를 한 마리씩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같은 시각에 함께 돌려보내려 애씁니다. 혼자 남겨진 고래의 울음소리가 겨우 살린 다른 고래마저 다시 불러들이니까요. 살리는 일조차 이 강한 결속 때문에 몇 배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좌초한 거두고래 무리를 조사해보면 서로 남남이 아니라 대개 한 핏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와 어미와 새끼로 이어진 한 가족이 통째로 올라온 거죠. 무리가 함께 쓰러진다는 건 한 가문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결속이 강하다는 말이 이럴 때만큼은 더없이 무겁게 들립니다. 이 수수께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칠레의 한 사막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고래 화석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십 마리가 한자리에 층층이 겹쳐 묻힌 상태였습니다. 나이를 재어보니 수백만 년 전, 그러니까 사람은 구경도 못하던 아주 먼 옛날의 고래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래들이 왜 한자리에 모여 죽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유력한 짐작은 독성조류, 그러니까 바다에 퍼진 유독한 플랑크톤이었습니다. 이 독에 중독된 고래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안으로 밀려와 죽었고 그 사체가 오랜 세월 모래에 묻혀 화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집단 좌초는 사람이 만든 손하나 요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래라는 동물이 바다에 산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겠지만 무리가 통째로 해안에 쓰러지는 이 슬픈 장면은 수백만 년째 되풀이돼 온 셈입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좌초가 잦은 이름난 해변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뉴질랜드의 페어웰 스핏이라는 곳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모래토비 바다 쪽으로 갈고리처럼 휘어있고 그 안쪽은 물이 아주 얕은 만입니다. 자, 밀물대 이만으로 들어온 고래가 썰물이 되면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미로 같은 모래밭에 갇혀버립니다. 완만한 바닥 탓에 소리도 잘 안 돌아오니 빠져나갈 길을 찾기가 더 어렵죠. 이곳에서는 거의 해마다 고래 좌초가 되풀이됩니다. 지형 그 자체가 고래에게는 거대한 덫인 겁니다. 이런 곳에서 좌초가 벌어지면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대입니다. 고래가 마르지 않게 계속 물을 끼얹고 젖은 천으로 몸을 덮고 뜨거운 햇볕과 제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몸을 바로 세워줍니다. 고래는 물 밖에서는 제 몸무게에 스스로 폐가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니까요. 그러고는 다 함께 밀물을 기다립니다. 물이 다시 차오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같은 방향으로 밀어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자, 성공하는 날도 있고 며칠을 매달렸는데도 대부분을 떠나보내는 날도 있습니다. 자, 거대한 생명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적다는 걸 좌초 현장만큼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곳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슬슬 답을 정해주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로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 어떤 좌초는 지형 탓으로 보이고 어떤 좌초는 소음과 연결되고 어떤 좌초는 독성조류 탓이고 또 어떤 좌초는 병든 우두머리와 강한 결속이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여러 원인이 함께 얽힌 결과입니다. 과학은 원인 하나를 시원하게 지목하고 싶어 하지만 자연은 늘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집단 좌초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때마다 연구자들은 사체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그날의 바다 상태를 되짚습니다.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다음 좌초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좌초는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바다를 들여다보는 드문 창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를 좀처럼 관찰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해변에 올라온 고래는 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귀한 단서니까요. 실제로 좌초한 고래의 뱃속에서 사람이 버린 비닐과 그물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하고 몸속에 쌓인 오염물질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어떤 고래는 굶주린 채로, 어떤 고래는 병든 채로 올라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바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슬픔을 누르고 사체 한 구까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무엇이든 배워야 하니까요. 멀쩡한 고래 수십 마리가 스스로 무트로 올라오는 광경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지형도 알아냈고 자기장도 소나도 독성조류도 의심하게 됐고 무리를 버리지 못하는 그 강한 결속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좌초 앞에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다의 정직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다 읽어내지 못한 신호와 규칙이 저 아래에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눈앞에서 매번 벌어지는데도 끝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고래들은 무엇을 잘못 보았고 무엇을 따라 그 낯선 해변까지 올라온 걸까요?
언젠가 이 물음에 온전히 답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래를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겁니다.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